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연속적인 전화 분포가 만드는 전기당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론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연속적인 전화 분포가 있을 때,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선전화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진짜로 전기당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는 그림을 잠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림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x, y, z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서 연속적인 전화라고 썼는데 연속적인 전화는 지금 어디에 분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그림 자체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A에서 B점까지 여기를 약간 구별하기 위해서 두껍게 이렇게 칠해놨는데, 색깔 보여요? 두껍게 해놨는데 바로 여기에 로 L이라고 하는 연속적인 선전화 분포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 로 L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선전화는 균일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전화 분포가 어느 점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거냐면, 임의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P점을 잡았어요. 바로 이 점에서 여기에 있는 선전화 분포가 만드는 전기당을 계산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호 처리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DL이라고 쓴 거는 선전화 분포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DL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 길이를 짧게 자른 거겠죠. 바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DL까지의 여기 보면 좌표가 0, 0, Z로 써있는데, Z'로 써있는데, 이건 이거예요. X축, Y축으로는 지금 0인 거고, 그리고 Z축 방향으로는 Z'이다 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프라임이라고 여기를 이렇게 붙였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원천전화가 있는 쪽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라임을 붙여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처럼 여기에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장점 또는 필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점은 우리가 X, Y, Z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돼요. 기호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래요. 프라임이 붙어있는 쪽은 원천전화 쪽인 거예요. 소스 포인트 쪽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처럼 X, Y, Z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는 필드 포인트라고 하는 장점인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의 전기당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호 처리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점에 A하고 B가 이렇게 영향을 줄 테고, 그때 각도를 우리가 A하고 이루는 각도를 알파1라고 할 테고, 그리고 B하고 이루는 각도를 알파2라고 할 테고, 그리고 여기 R이라고 하는 벡터, 이 벡터하고 이루는 각도를 알파라고 할 거예요. 이 R은 실제는 이렇게 벡터인 거예요. 벡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로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Z축으로부터 지금 수직으로의 거리인 거예요. 우리가 좌표 변환할 때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의 높이라고 하는 자체를 0, 0, 그리고 여기가 Z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한번 저걸 이용을 해서 연속전화 분포 중에서 선전화 분포가 만드는 전기당의 세기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한번 계산들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먼저 제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유한한 길이 선전화가 만드는 전기당이라고 돼 있어요. 유한한 길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선전화가 이만큼 분포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유한한 길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저하고 같이 증명을 해봤던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전화 분포가 존재를 할 때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부터 전기당 자체를 논리전개를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에 단위 벡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부터 바꿔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A의 R에 이렇게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이건 거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벡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만약에 R 벡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R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뭐예요? 벡터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기를 이렇게 R이라고 쓰게 되면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A의 R에 이렇게 단위 벡터를 부여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크기와 방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단위 벡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위 벡터 입장으로 여기를 이렇게 바꿔 써주게 되면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R 벡터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크기로, 여기를 잠깐 이렇게 지울게요. R 벡터라고 하는 자체를 크기로 나눠준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크기로 나눠준 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일식에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일식에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인테그랄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4파이 입실론 제로가 있고 여기에 로의 L이라고 하는 선전압 밀도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DL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보면은 루값에다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우리가 R 벡터라고 하는 게 올 테고 여기는 R이 있으니까 3승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R의 3승꼴로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식 자체를 봤을 때는 지금 이만큼 부분, 이 부분은 다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빼서 써줄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서 보면은 4파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자체까지는 상수인 거고 그리고 전압 밀도라고 하는 자체도 상수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테고 여기는 R의 3승이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의 크기에 3성이 있을 테고 3승이 있을 테고 여기는 R 벡터가 있을 테고 DL이라고 하는 미소 길이 요소를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를 길이에 따라서 적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1번이라고 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이 식을 2번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적분해서 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몇 가지 요소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어떤 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저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첫 번째 여기에는 R 벡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이용을 해서 R의 3승꼴이 뭔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DL이라고 하는 게 저 실험 조건 내에서 어떤 건지를 결정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바로 유값을 결정을 해줘서 우리는 적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논리가 이해가 갔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잠깐만 살펴볼까요? 우리는 연속전화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선전화분포에 대해서 지금 식을 이용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식 자체를 단위 벡터로 변경을 해서 다음과 같이 2번 식과 같이 이렇게 변경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2번식에서 우리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시험 상황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게요. 1번에 대한 값 자체는 1번하고 프라임을 쓸게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1번 프라임에서 R벡터라고 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R벡터라고 이렇게 쓰고 R벡터라고 하는 값 자체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벡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R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 R벡터는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벡터를 하나를 위쪽으로 이렇게 긋고 다시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벡터를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R벡터 자체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직각좌표계를 쓸 게 아니라 원통좌표계를 쓸 거예요. 그러면 원통좌표계에서 요수는 어떻게 돼요? 원통좌표는 한번 만들어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점을 기준으로 원통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거리 이게 로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팔의 길이를 우리가 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로를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와 파이라는 요소가 들어갈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원통을 만들려면 어떤 한계대가 되는 길이가 있어야 될 거예요. 좌측 방향의 길이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돌려야 우리가 원통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좌표계에서는 요소가 8가지의 길이 로가 있고 그리고 돌아가는 파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Z축 방향에 길이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R벡터를 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를 이렇게 그렸을 때 그 벡터는 틀림없이 Z축 방향의 성분을 갖는 벡터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크기는 바로 이 점을 우리가 Z라고 여기를 기호 처리를 했기 때문에 했고 여기를 Z'이라고 놨기 때문에 이만큼 벡터의 크기는 Z에서 Z'을 빼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벡터 처리를 했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로라고 하는 여기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팔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는 로에다가 로 방향이라고 해서 방향 성분을 부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두 개를 더하면 R벡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로 벡터부터 먼저 쓸게요. 그러면 우리는 로의 크기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방향 성분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Z축에 Z-Z'이라고 하는 크기가 있고 그리고 방향은 지금 보면은 Z 방향인 거예요. Z축 방향인 거예요. 이렇게 R벡터를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기 할 거 찾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R벡터에 3승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두 번째라고 해서 2번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붙일게요. 그러면 3승을 직접 찾기보다 먼저 R벡터의 크기를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R벡터 자체의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는 R벡터라고 하는 크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위해서 제곱하고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루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z 마이너스 z 프라임의 제곱꼴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면은 r 벡터 크기의 3승이에요. 그러니까 요식 자체를 다시 여기에서 바꿔주게 되면은 r의 3승이라고 하는 자체는 루트를 2분의 1로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루의 제곱이 있고 플러스 z 마이너스 z 프라임이 이렇게 있을 테고 여기 제곱이 있네요. 제곱이 있고 여기가 2분의 3승꼴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값 여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DL이라고 하는 답이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남은 DL이라고 하는 값 자체는 어떻게 쓰면 될 거냐면 DL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선전화가 분포하는 미소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인 거예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실제는 이게 아주 작은 간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느 쪽 방향인 거예요? Z축 방향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원점 전화가 분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DZ 프라임으로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DZ 프라임이다 라고 이렇게 놓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2번씩 여기를 전개시키기 위한 모든 요소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만큼 부분을 이렇게 묶어놓고 나서 여기를 2번이라고 썼으니까 여기를 3번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 3번을 2번에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를 3번씩 자체를 2번에다가 대입하세요를 역살표로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대입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이제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로의 L이라고 하면 선전한 밀도가 이렇게 있고 4파이 입실론 제로가 있고 여기 인테그랄이 있고 그리고 위에가 지금 벡터예요. 그럼 이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로의 A의 로에 이렇게 방향성분이 있고 그리고 크기 여기 Z의 마이너스 Z 프라임이라고 하는 크기가 있고 방향은 Z 방향, Z축 방향인 거예요. 이렇게 벡터를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R의 3승이라고 하는 자체는 유감이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로의 제곱이 있고 플러스 Z 마이너스 Z 프라임의 제곱이 있고 여기에 2분의 3승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이만큼을 묶어주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2분의 3승꼴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됐고 그리고 그 뒤에 3번 DL 있죠? DL은 DZ의 프라임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DZ의 프라임으로 이렇게 놓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놓은 전개를 시켜서 놓은 여기를 우리가 사식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이 식 자체를 어떤 거로 바꿀 거냐면 여기에 있는 각도에 대한 텀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 점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 자체를 알파 그리고 알파1, 알파2꼴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바꿔줄게요. 지금부터 먼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뭔지 그리고 두 번째 DZ가 어떤 건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만큼 부분 자체가 무언가 하는 거를 저기에 있는 실험 모델을 통해서 결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정해 볼게요. Z-Z 프라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 식 자체 내에서 어떤 걸 이용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탄젠트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Z축 방향에서 이렇게 여기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눈이에요. 여러분들 Z축을 쳐다보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로라고 하는 축이 보일 테고 이만큼 길이가 보이고 이 둘 사이에는 직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전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붉은 색깔로 쓸게요. 어떤 입장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냐면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자체는 그러면 드디어 알파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아까 우리는 이 식 자체를 알파 그리고 알파1 그리고 또 하나 알파2가 포함된 식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놓고 나서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나오죠. 그리고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자체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인 거니까 지금 위에서 여러분들이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로분의 요만큼 길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로가 있고 그리고 이 길이라고 하는 자체는 Z-Z 프라임이기 때문에 여기를 Z-Z 프라임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Z-Z 프라임이다 라고 하는 자체는 로의 탄젠트 알파를 쓸 수가 있겠죠? 여기를 탄젠트 알파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번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번하고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붙여줄게요. 요 값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요 식을 전개를 시켜서 여기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Z 프라임 입장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Z 프라임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값을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Z 마이너스 로의 탄젠트 알파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DZ 꼴이에요. Z 프라임 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분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 자체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DZ 프라임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상수니까 0으로 날아가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로에 탄젠트 미분하면 뭐 나와요? 시컨트 제곱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는 시컨트 제곱 알파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이 알파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2번 여기를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번하고 프라임이다 라고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이 부분을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이 부분 전체를 결정을 할게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Z-Z 프라임이 로의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값 자체에 대해서 여기는 파란 색깔을 써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로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이만큼 부분이 로의 탄젠트 알파인 거니까 여기는 로의 탄젠트 이렇게 돼 있고 알파의 제곱꼴이 있는 거고 그리고 바깥에 2분의 3승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2분의 3승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로의 제곱인 거니까 로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로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은 1이 있고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꼴이 이렇게 나올 테고 그리고 바깥에 여기에 제곱이 있고 여기에 2분의 3승 꼴이 있는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는 뭐가 나와요? 시컨트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로 제곱에 시컨트 제곱 알파라고 하는 값이 나올 테고 그리고 2분의 3승 꼴이 있었으니까 여기를 다 3승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줄게요. 이 부분 자체를 이렇게 3승으로 바꿔주면 될 거예요. 여기도 3승, 여기도 3승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3번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3번하고 프라임을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만큼 값 자체를 유도를 했어요. 여기를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자체를 이제 5식이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식을 4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5번식 자체를 4번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돼요. 수학은 논리예요.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선전하고 분포할 때 전기장을 유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그 모델에 따라서 그대로 논리 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갖지 마요. 자, 그러면 5번을 4번에다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루 L이라고 하는 선전한 밀도가 있고 여기가 4파이 입실론 제로가 있고 접근꼴이 있고 위쪽에 있는 1번 여기는 뭐가 됐었어요? 여기는 값 자체가 이만큼 부분은 로 탄젠트 알파인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앞에 로라고 하는 크기가 있고 거기에 방향 성분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만큼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로 탄젠트 알파가 있고 그리고 뒤에 Z축 방향 성분이 남게 되고 A의 Z축 방향 성분이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Z 프라임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값이었었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 앞으로 마이너스를 빼줄게요. 마이너스를 앞에 빼주고 이만큼을 쓰게 되면은 여기는 로의 시컨트 제곱 알파가 있고 D 알파 꼴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유심히 봐야 돼요. Z축에 대한 길이 성분에서 지금 각도에 대한 성분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요 각도꼴을 찾아낸다고 그랬잖아요. 90으로 전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만큼 부분은 뭐였었어요? 저 3번 전체가 로의 3승에 시컨트 3승이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로의 3승에 시컨트의 3승 알파 꼴로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별다른 이렇게 수학적인 테크닉을 안 쓰고 그냥 직접 계산을 할게요. 그래야 처음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직접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로 시컨트 그리고 여기도 로 시컨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약분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우리가 마이너스가 요식 때문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선전한 밀도가 있고 4파이 입실론 제로가 이렇게 있는 꼴인 거고
여기 로하고 로가 하나 약분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로의 제곱이 있을 테고, 인테그랄이 있으니까 인테그랄이 이렇게 있고, 시컨트 상승이 있는데 시컨트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는 시컨트 알파만 이렇게 남을 테고, 위에 로의 A의 로의 방향 성분, 그리고 로의 탄젠트 이렇게 Z 방향 성분, 그리고 지금 이만큼은 다 계산을 한 거니까 여기가 D 알파 걸로 변수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알파의 1부터 이렇게 알파의 2까지 이렇게 적분 구간을 잡아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자,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위에 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로의 제곱이 있어요. 그럼 로를 하나 옆으로 넘겨주고, 여기는 상수니까 8의 길이였으니까 상수인 거잖아요. 지금 적분 상수는 D 알파 거니까 각도에 대한 범위인 거니까 여기는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잖아요. 로를 하나 밖으로 내보내주면 로로가 다 약분되죠. 그럼 이 식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4파이 입실론 제로가 있고, 혹시 몰라서 우리가 붉은 색깔로 로자를 이렇게 써줄게요. 하나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은 로 L이 있고, 이 로야라고 여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빨간 색깔로 쓴 로라고 하는 자체는 원통자 표기에서 원통의 평원까지의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쓴 거는 지금 여기는 선전화 밀도인 거예요.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된 다음에 로를 약분시켜서 써주고, 그리고 여기 시컨트가 있잖아요. 시컨트 분의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코사인 세타인 거잖아요. 그 코사인 세타로 다시 여기를 바꿔서 써줄게요. 그러면 이 식 자체는 이렇게 되죠. 여기는 알파의 각도 이렇게 될 테고, 로는 다 약분됐고, 이쪽은 시컨트 분의 1이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이기 때문에 여기는 코사인 알파가 있을 테고, A의 로의 단위 벡터 성분이 이렇게 들어갈 테고, 이쪽은 플러스 로는 약분되고, 탄젠트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죠. 하지만 시컨트 알파분의 1이 코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약분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 이렇게 알파의 A의 Z방향 성분이 있는 값으로 이렇게 바뀔 테고, 그리고 여기에 D 알파라고 해서 각도에 대한 적분 요소가 남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왔죠? 혹시 몰라서 여기다 참고로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 시컨트 알파분의 1은 이게 코사인 알파인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값 자체를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값 자체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값 자체를 적분하는 거는 쉽죠? 코사인 적분하면 뭐 나와요?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 나올 테고, 사인 적분하면 뭐 나와요? 사인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올 테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값 자체를 적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구별해서 검은 색깔로 다시 써줄게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서 적분을 해서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앞에 있고, 이쪽에 선전한 밀도가 이렇게 존재를 할 테고, 그리고 이쪽은 4파이 입실론 제로가 있고 로가 이렇게 있을 테고, 코사인 적분하게 되면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대로 여기는 사인 알파가 나올 테고, 뒤에 이렇게 단위 벡터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알파의 1부터 알파의 2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적분하게 되면은 사인 적분하게 되면은 코사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단위 벡터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알파의 1에서 알파의 2까지 적분을 해주면 될 테고, 이 전체를 이렇게 묶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전개시키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체는 값 자체를 넣어서 한 번에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쪽은 4파이 입실론 제로에 로가 남고, 그리고 여기 선전한 밀도가 있을 테고, 그리고 위쪽을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쓰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안쪽에서 넣어서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테고, 이쪽은 사인 알파에 2가 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단위 벡터를 뒤쪽으로 빼서 쓸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에 1이 있을 테고, 그리고 단위 벡터를 뒤쪽으로 이렇게 빼서 쓰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플러스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코사인 값으로 나온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먼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에 있던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플러스 코사인 알파에 2가 먼저 들어갈 테고,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의 원이 이렇게 있을 테고 지금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A의 Z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 될 거예요. 전기장 자체의 해골이 조금 기네요. 이렇게 해를 구한 거예요. 근데 이 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떤 해고냐면은 여기서처럼 유한한 길이의 선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유한한 길이가 아니라 만약에 무한한 길이 선전화라고 한다면 이 식 자체를 약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물리전개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무한한 길이 선전화를 바꿀게요. 무한한 자 그러면 무한한 길이 선전화가 분포를 할 때라고 하는 자체를 저 실험식 조건 자체 내에서 새로 한번 정의를 해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유한한 길이일 때예요. 이만큼일 때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이 무한히 갔어요. 그러면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의 위치는 틀림없이 0, 0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B점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한대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좌표 자체가 0, 0 그리고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조건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각도는 이렇게 되겠죠. 이 점 자체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 알파 1이라고 하는 각도가 점점 커져서 언젠가는 이게 무한하게 가면은 여기는 90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 B점이라고 하는 자체도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 각도 자체도 점점 커져서 알파 2가 언젠가는 90도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향 자체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쪽을 플러스로 잡기 때문에 알파 1이라고 하는 자체는 플러스 90도예요. 그리고 이쪽 알파 2라고 하는 이쪽 각도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각도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8로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먼저 아래쪽에 있던 게 A점이었던가요? 그러면 여기서 A점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A점은 틀림없이 무한한 길일 때는 여기는 0, 0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B점이 위쪽에 있었죠? B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는 0, 0 그리고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각도를 표현했듯이 여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A점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알파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파 1이라고 하는 자체는 각도 자체가 2분의 8도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B점이라고 했을 때 B점까지의 각도가 알파 2였죠? 그러니까 알파 2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8 값을 갖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값을 여러분들이 이 식 자체를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5번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식 자체를 6번이라고 이렇게 놓고 여기를 7번이라고 놓을게요. 7번이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은 우리는 7번씩에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7번씩 대입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줄게요. 그러면 7번씩에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서 알파 1이 90도이기 때문에 이쪽 보게 되면은 사인 알파 2나 사인 알파 1 이 부분은 우리가 1 들어가고 부호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2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90도면은 여기는 0이에요. 그리고 알파도 2분의 파이 90도이기 때문에 0이에요. 그래서 Z축 방향 성분이 다 없어지게 되고 우리는 우방향 성분밖에 안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A의 Z축 방향 성분 자체가 모두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진다는 걸 X로 쓸게요. 그리고 남는 거는 어느 쪽만 남냐면 A의 로 방향 성분만 여기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 자체는 이쪽 값 자체가 2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2하고 약분시키게 되면은 그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2파이 입실론을 먼저 쓸게요. 입실론 제로가 있고 그리고 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선전한 벡터가 있고 그리고 단위 벡터가 이렇게 붙어있는 로 방향으로 단위 벡터가 붙어있는 값으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무한한 길이의 선전한 분포가 있을 때 전기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 과정 자체가 조금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면 여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1번식이라고 하는 이만큼 부분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먼저 유도를 해봤어요. 유도를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특정한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거를 이 사고실험 모델을 잘 해석을 해서 둘 사이의 관계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이 둘 사이를 비교를 해보고 거기에 합당한 요소들을 찾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여기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를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일식에다 대입을 해서 이렇게 전기장 자체 모양꼴을 변형시켜 놨어요. 이렇게 바꿔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요소들 R 벡터 그리고 DL 그리고 R의 상승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각자 지금 여기에 있는 실험 조건에 맞게 이 조건에 맞게 값들을 찾아낸 거예요. 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두선 자체가 손으로 분포를 하게 되면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틀림없이 원통 형태로 퍼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들을 원통 작품 입장에서 다뤄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전기당 자체는 이 점에서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체 뺑 둘러서 같은 크기를 가질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퍼져나갈 거니까 안에 있는 선전화가 플럭스라고 하는 자체가 밖으로 퍼져나갈 테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원통작표 입장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참고로 보게 되면은 원통 좌표라고 하는 자체는 좌표의 요소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로, 파이, Z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그 값 자체를 대입한 거예요. 대입해서 우리는 식자체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놓고 여기를 접근하기 위해서 위에 들어가 있는 텀들을 먼저 찾아내서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해서 그때부터 그냥 단순하게 상수식으로 논리전개를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는 여기 6번까지 여기 6번이라고 하는 식 여기다가 전기당을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6번식을 유도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까지만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더 상수 전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전기당 자체를 이 모양꼴까지 빼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로 여기를 그냥 코사인, 사인을 적분을 해서 다음 식을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듯이 유한한 길이의 선전화가 분포를 할 때 그때 전기당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조건을 다시 바꾼 거예요. 뭐냐면 저 전압 분포가 유한한 길이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엄청나게 그 양쪽으로 무한대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틀림없이 A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좌표로 말했을 때 00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테고 B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00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각도 알파1, 알파2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알파1은 90도가 될 테고 알파2도 90도가 될 거예요. 이 값 자체를 우리가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을 해서 쓰게 되면은 여기에 Z축 방향 성분을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특징이에요. Z축 방향으로 성분이 없어지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도선이 만드는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로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 성분만 이렇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여러분들은 여기가 70, 여기를 만약에 80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지금 저렇게 해서 전기당 자체를 80을 유도를 했는데 실제 여기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칙을 이용을 해서 어떤 거예요? 맞아요.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걸 여기를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 상당히 편리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를 가우스 법칙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러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안에 있는 전하가 바깥 공간에 선속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안에 이렇게 전하가 있고 그리고 바깥 공간에 전기장에 선속을 만들었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 유전율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뭘 뜻해요? 플럭스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쪽을 이 자체를 이렇게 전기장 자체가 있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한 번에 쓸게요. 여기를 이렇게 쓰고 여기를 우리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표면을 전체를 감싸서 적분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Q의 인이라고 쓴 거는 지금 가우스 면을 우리가 잡았을 때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도선이 무한 도선이 있고 만약에 가우스 면 자체를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잡은 경우에요. 이렇게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는
밀도 자체가 지금 여기가 로에 L이 있고 이 길이 자체를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만큼 부분을 선전한 밀도에 내가 길이를 곱한 값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값 자체를 입실론 재료로 나눈 값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만큼은 뭐 나와요? 여기는 지금 원통 자체를 전체를 다 감싼 거죠. 그러니까 원통에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면의 표면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에 여기까지 거리를 로라고 한다면 원통 잡기를 썼으니까 여기는 2파이 로에 로가 있고 그리고 전체 길이를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길이가 이렇게 있을 테고 이쪽은 선전한 밀도에다가 L에 입실론 제로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고루 전기장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전기장은 길이에 대한 점은 약분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입실론이 있으니까 여기는 2파이 입실론 제로에 로에 여기에 선전한 밀도꼴로 여기가 선전한 밀도예요. 로에 L꼴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 금방 계산을 했잖아요.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계산을 통해서 많은 계산량을 통해서 계산한 이 값 자체하고 여러분들이 저쪽에서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계산하는 걸 비교를 해보면은 서로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론 여기에서 지금 벡터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겠죠? 여기를 만약에 벡터를 쓰세요. 그러면 여기를 벡터를 붙이고 지금이 로 방향인 거니까 이쪽에 A의 로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단위 벡터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처럼 연속전화가 만드는 전기당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전기당의 일반적인 정의를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걸 해보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전화가 아니라 면전화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정말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도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계산 과정이 훨씬 더 단순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대신 여기도 꼭 한 번 정도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정도면 틀림없이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설명을 마치기로 하고 열심히들 들어줘서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